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5강은 입출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5강에서는 제퍼 RTOS의 입출력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합니다. 입출력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알아보고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퍼 RTOS의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출력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와 외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센서를 통해 온도 값을 읽어오는 과정 모두 입출력 시스템이 관여하는 작업이에요. 또한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센서, GPIO와 같은 다양한 장치와의 입출력을 포함합니다. 제퍼 RTOS에서는 디바이스 트리와 Kconfig 설정을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다양한 하드웨어를 쉽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장 장치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 전송 장치로는 네트워크 카드와 모뎀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LED, 센서 등이 있죠.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바이스가 입출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퍼 RTOS가 어떻게 입출력을 처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출력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제퍼 RTOS의 입출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계층과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입출력 시스템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층은 서로 협력하여 데이터가 정확히 처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 레벨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계층으로 입출력 API를 사용해 요청을 생성하고 결과를 처리합니다. 작성한 코드에서 센서 데이터를 읽어오라고 요청하면 이 단계에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할이 동작합니다. 이 계층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직접 다룰 필요 없이 간단한 명령만으로 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커널 레벨입니다. 이 계층은 스케줄러, 동기화, 인터럽트 처리를 담당합니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때 충돌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특정 작업을 우선 처리하도록 관리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아래 계층은 하드웨어 레벨입니다. 실제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와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UART, SPI 같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며 데이터 송수신이나 특정 이벤트 발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퍼 RTOS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입출력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출력 시스템과 실시간 운영 체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성능 보장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제 시간에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퍼는 I/O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기다리며 멈춰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비동기 입출력 처리입니다. 비동기 처리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을 먹기 위해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켜고 물이 끓을 때까지 한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재료와 밥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제퍼는 이를 위해 관련된 API와 인터럽트 기반의 입출력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인터럽트와 스케줄링입니다. 입출력 작업은 보통 인터럽트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CPU에 알리는 기능입니다. 제퍼 RTOS는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통해 이런 인터럽트를 빠르고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전력 입출력 관리입니다. IoT 기기나 배터리 기반 시스템에서는 전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퍼는 저전력 모드에서도 입출력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력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제퍼 RTOS는 입출력 처리를 실시간, 비동기, 그리고 저전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운영체제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디바이스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합니다. 입출력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GPIO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범용 입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용 입출력 핀들을 통해 외부 장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제퍼 RTOS에서는 GPIO를 사용해 핀의 상태를 제어하거나 읽는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를 켜고 끄고 싶다면 GPIO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해 전압을 보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퍼 RTOS는 GPIO 설정과 제어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GPIO를 입력 모드로 설정해 버튼 상태를 읽으면 됩니다. 버튼이 눌렸을 때 신호가 변하면 이 변화를 통해 원하는 동작을 실행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를 연결하면 GPIO를 통해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IO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외부 장치와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GPIO의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같은 핀으로 LED를 제어할 수도 있고 버튼 입력을 읽을 수도 있으며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GPIO는 단순한 데이터 흐름을 넘어서 우리가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드웨어와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입출력 관리와 처리입니다. 입출력 작업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주변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입력과 출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처리됩니다. 입출력 요청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입출력 작업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출력 API를 호출해 장치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요청이 시작됩니다. 센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출력하라는 요청이 이 레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은 운영체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청이 구체적인 장치에 맞게 변환되고 실제 하드웨어와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됩니다.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커널 레벨입니다. 커널에서는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케줄링, 동기화, 인터럽트 관리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러 요청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충돌 없이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이 하드웨어 레벨로 전달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어 신호를 하드웨어로 보내면서 실제로 장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LED가 켜지거나 센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수행됩니다. 앞서 I/O 요청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하드웨어로 전달되고 다시 응용 프로그램으로 반환되는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부 과정과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처리의 첫 단계는 응용 프로그램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에서 장치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요청하려는 장치와 프로그램 간의 연결, 즉 장치 바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입출력을 요청하기 위해 API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버튼 입력을 읽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이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청은 다음 단계인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청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됩니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요청을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드라이버가 요청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I/O 함수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드웨어의 동작을 설정하거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 레지스터 설정이 수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청은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커널 레벨입니다. 커널은 요청을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된 작업이 완료되기 위해 인터럽트 활성화 및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신호를 인지하고 요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죠. 동시에 여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스케줄링과 동기화를 통해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되어 즉각적인 작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커널은 요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흐름을 조율합니다. 이제 요청은 하드웨어 단계로 전달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 레벨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어 신호를 하드웨어로 전달하면 실제 장치에서 작업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LED를 켜는 동작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작업 완료 또는 상태 변화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신호를 통해 커널로 다시 알립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요청은 다시 커널 레벨로 돌아옵니다. 커널은 하드웨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스레드를 깨우거나 버퍼에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정리된 데이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다시 결과를 수신받아 이를 응용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최종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결과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받아 결과를 처리하거나 화면에 출력하거나 다음 동작을 이어나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센서 데이터가 출력되거나 버튼 입력에 따라 동작이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처리의 단계와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입출력 처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출력 처리 기법은 요청된 작업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처리하고 응답할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으며 각 기법은 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럼 입출력 처리 기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링 방식입니다. 폴링 방식은 CPU가 주기적으로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여 작업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입출력 장치에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준비되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단순한 처리 방식으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현 방식은 간단하지만 반복적인 확인으로 인해 CPU 자원 낭비와 전력 소모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입니다. 이 방식은 장치에서 데이터 준비 완료나 오류 발생 등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CPU에 신호를 보내 작업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CPU는 입출력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처리합니다.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O 장치에서 데이터가 준비되었거나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인터럽트 요청을 발생시킵니다. CPU는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CPU는 중단했던 작업으로 돌아가 계속 실행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입출력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DMA 방식은 CPU를 거치지 않고 외부 I/O 장치가 메모리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CPU가 데이터 전송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CPU 자원을 절약하고 실시간성 보장이 가능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서 효율적입니다. DMA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DMA 설정입니다. CPU는 DMA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설정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주소, 목적지 주소, 데이터 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DMA 설정이 완료되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DMA 컨트롤러는 CPU의 명령에 따라 외부 장치와 메모리 간 데이터를 직접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CPU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송이 진행되는 동안 CPU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DMA 컨트롤러는 인터럽트를 통해 CPU의 작업 완료를 알립니다. 이후 CPU는 데이터 처리를 재개하거나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블로킹 입출력은 CPU가 입출력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며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야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구현이 간단하지만 CPU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출력 시간이 짧은 환경이나 시스템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블로킹 방식의 동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CPU가 특정 I/O 작업을 요청합니다. 대기 상태 입출력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CPU는 작업을 멈추고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작업 완료 후 재개 작업이 완료되면 CPU는 다시 명령 실행을 진행합니다. 이후 입출력 결과를 처리하거나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논블로킹 방식은 블로킹 방식과는 다르게 입출력 작업을 즉시 반환하고 작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CPU가 특정 입출력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이벤트를 처리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논블로킹 방식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가 특정 입출력 작업을 요청합니다. 입출력 작업 요청이 전달되면 즉시 작업 결과가 반환되며 CPU는 대기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실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출력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작업을 처리합니다. 동기 처리는 입출력 작업의 요청과 완료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요청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CPU가 대기하며 작업 완료 후에야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과 응답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 흐름이 예측 가능하며 상태 확인이나 별도의 이벤트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블로킹 방식의 동작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CPU가 특정 입출력 작업을 요청하게 되면 입출력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CPU는 작업을 멈추고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동안 프로세스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입출력 작업이 완료되면 CPU는 다시 명령 실행을 진행합니다. 이후 결과를 처리하거나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비동기 처리는 입출력 작업 요청 후 작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 CPU가 대기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작업 완료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거나 인터럽트나 콜백 등의 이벤트를 통해 알려줍니다. 요청과 응답이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레드가 입출력 작업을 요청합니다. 요청된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CPU는 대기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벤트나 콜백 메커니즘을 통해 완료 상태를 알립니다. CPU는 작업 요청 후 알림을 받을 때까지 작업 상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버퍼링 기법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과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임시 메모리 공간인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순환 버퍼는 이러한 버퍼링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관리하는 원형 버퍼입니다. 순환 버퍼는 링 버퍼라고도 부르며 데이터를 FIFO,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버퍼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순환 버퍼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가 버퍼 끝에 도달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퍼링 기법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읽기 전에 임시 공간인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수신자가 데이터를 처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버퍼는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송신자는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수신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버퍼링 기법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과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데이터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속도 차이가 큰 시스템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매핑입니다. 메모리 매핑은 하드웨어 장치의 레지스터를 메모리 주소 공간에 매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장치를 마치 메모리처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인데요. 메모리에 접근하듯이 특정 메모리 주소를 읽거나 쓰는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매핑은 하드웨어 장치의 레지스터는 메모리 주소 공간에 할당되고 CPU가 이 주소를 읽고 쓰면서 장치와 통신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센서나 UART 같은 장치의 레지스터들이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위치하게 되면 센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 CPU가 센서의 레지스터 주소를 읽고 메모리에서 값을 읽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장치에 전송할 때는 특정 메모리 주소의 값을 쓰면 장치에 전달됩니다. 메모리 매핑의 장점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하드웨어 접근입니다. 메모리를 다루는 CPU의 기본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출력 명령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동일한 주소 공간에서 작동하므로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거나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해 제퍼 RTOS가 지원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I는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장치 간 고속 직렬 통신을 지원하는 동기 방식의 프로토콜입니다. SPI의 주요 특징은 MOSI와 MISO라는 핀을 사용하는데요. MOSI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의 약자로 마스터 장치가 데이터를 슬레이브 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MISO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의 약자로 슬레이브 장치가 데이터를 마스터 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SPI를 활용하면 센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드릴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보드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PI는 동기식 방식이기 때문에 클럭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정확한 타이밍으로 전송하고 여러 장치를 연결해도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ART입니다. UART는 비동기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송합니다. UART는 직렬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PC 또는 다른 디바이스 간의 통신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클럭 신호를 사용하지 않아 단순한 구현이 가능하지만 속도는 SPI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제퍼 RTOS에서는 UART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단히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디버깅이나 콘솔 입출력과 같은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iSquareC입니다. iSquareC는 여러 장치를 연결하고 멀티마스터 기능을 지원하는 직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iSquareC는 클럭 핀과 데이터 핀 두 가닥의 라인을 사용하는 동기식 시리얼 통신 방식인데요. iSquareC를 사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다른 주변 장치를 제어하거나 iSquareC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특히 iSquareC는 간단한 구조 덕분에 저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센서 네트워크나 저전력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iSquareC의 장점은 여러 슬레이브 장치를 하나의 버스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핀 수를 줄이면서도 다수의 장치를 제어할 수 있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유용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들은 제퍼 RTOS의 유연성과 하드웨어 제어 능력을 극대화해주며 다양한 임베디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는 다양한 GPIO 핀을 통해 외부 장치와의 연결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핀들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전원을 공급하고 여러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라즈베리 파이 4는 총 40개의 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핀들은 크게 전원 핀, 데이터 통신 핀, GPIO 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전원 핀은 3.3V와 5V 전원을 출력하는 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핀은 iSquareC, SPI, UART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GPIO 핀은 일반 입출력 핀으로 LED를 제어하거나 스위치 신호를 감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핀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입출력의 대표적인 통신 방법인 SPI, UART, iSquareC에 사용되는 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I는 고속 직렬 통신 프로토콜로 센서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외부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는 SPI를 지원하는 여러 GPIO 핀이 제공됩니다. SPI의 특징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동기화된 통신 방식으로 다양한 장치와의 통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4는 SPI를 2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SPI 0세트는 GPI 7부터 11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IO 07과 08은 SPI 통신할 슬레이브 장치를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GPIO 09는 MISO 핀으로 데이터를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전송합니다. 센서 데이터가 이 핀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 보드로 전달됩니다. GPIO 10은 MOSI 핀으로 데이터를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송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데이터를 센서나 디스플레이로 보낼 때 사용됩니다. GPIO 11은 SPI 통신의 클럭 신호를 제공하는 S클럭 핀입니다. SPI의 동기화는 이 클럭 신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다음 SPI 1세트는 GPI 16부터 21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으로 더 많은 장치와의 통신이 필요할 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SPI 1을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SPI 1세트는 일반 GPIO 핀으로 동작합니다. 다음은 UART 핀입니다. UART는 직렬 통신 프로토콜로 두 장치 간 데이터를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비동기 방식의 통신 방법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는 UART 통신을 지원하는 두 개의 주요 핀이 있습니다. GPIO 14는 데이터 송신 핀입니다. 이 핀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가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센서에 명령을 보내거나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GPIO 15는 데이터 수신 핀입니다. 이 핀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는 다른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다른 장치가 보낸 메시지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UART는 다른 통신 방식보다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며 라즈베리 파이의 디버깅, 콘솔 입출력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의 데이터 교환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GPIO 14와 GPIO 15는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 송신 핀과 데이터 수신 핀을 사용하여 원활한 장치 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iSquareC는 두 개의 핀만으로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저속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도 다수의 슬레이브 장치를 제어할 수 있어 센서나 메모리 모듈 같은 주변 장치와 통신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GPIO 02는 SDA 핀으로 iSquareC 데이터 전송을 담당합니다. 이 핀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라인으로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서의 값을 읽어오거나 EEPROM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GPIO 03은 SCL 핀으로 클럭 신호를 제공합니다. 클럭 신호는 iSquareC 통신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마스터가 이 신호를 제어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핀을 통해 iSquareC 장치들이 정해진 타이밍에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합니다. GPIO 00과 GPIO 07은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GPIO 00은 주로 EEPROM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iSquareC 기반의 저장 장치와 통신할 때 활용됩니다. GPIO 07은 EEPROM 데이터 제어 핀으로 사용됩니다. iSquareC는 SDA와 SCL 두 가닥의 라인만으로 여러 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 iSquareC를 활용하면 온도 센서, 메모리 모듈,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브 주소를 통해 여러 장치를 구분하기 때문에 핀을 절약하면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